안녕하세요. 세림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43페이지의 중단원 학습 점검을 같이 해결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개념 정리, 이번 중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복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가장 첫 번째에서 배웠던 거는 지수 법칙이에요. 지수 법칙은 식의 곱하기로 연결되었을 때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첫 번째, 우리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 경우는 a의 m 더하기 n제곱으로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a의 m제곱은 a가 n번 곱해진 거고 a의 n제곱은 a가 n번 곱해진 거죠. 즉, 이 두 개를 곱하면 a가 n번 곱해지고 또 n번 더 곱해지니까 m 더하기 n번 곱해지는 거랑 같은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들이 더해져서 나타내게 됩니다. 두 번째 지수 법칙은요, a의 m제곱 그리고 괄호하고 그것의 n제곱이에요. 이 의미는 a의 m제곱이 n번 곱해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지수 법칙을 보면은 a의 m 더하기 점점점 m이 몇 번 더해져요? n번 더해지니까 얘가 a의 mn이 되겠죠. 두 번째 지수 법칙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나누기에 대해서 지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에서 첫 번째 m이 n보다 크면, 두 번째 m과 n이 같으면, 세 번째 m보다 n이 크면인데, 첫 번째의 경우는요, m-n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거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n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라고 보는데, 그러면 분수로 나타내지고 m-n이 아니라 n에서 m을 뺀다 라고 중요하게 봤었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m과 n이 같으면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은 같은 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를 같은 수로 나누면 그 결과는 항상 1이었어요. 그래서 m과 n이 같으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1이 됩니다. 네 번째 지수 법칙은요, 곱해진 것, 나누어진 것에 m제곱을 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m이 a에도 곱해지고 b에도 이렇게 전달이 돼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으로 되었습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m이 분자의 b로도 가고 분모의 a로도 가서 a의 m제곱분의 b의 m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단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단항식끼리의 곱셈하는 방법은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라는 내용이 있었죠. 우리 2x 곱하기 3xy를 보면은 얘는 2 곱하기 3, 그 다음에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라고 해줄 수 있어요. 왜? 곱셈의 교환 법칙 때문이에요. 우리 곱셈에서는 곱하는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도 곱하기의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2x 곱하기 3xy는 여기 2 곱하기 3 하면 6이고, x 곱하기 x 그리고 y를 하면은 x제곱 y니까 6x제곱 y가 됩니다. 우리 단항식의 나눗셈은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분수꼴로 바꾸는 방법, 역수를 곱하는 방법 두 가지였어요. 우리 이렇게 분수꼴로 바꾸는 첫 번째 경우를 보면요, 이 뒤에 나누어지는 3ab가 분모로 들어가고 앞에 있는 9a제곱b가 분자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약분을 하면 됐겠죠. 약분도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하면 돼요. 3,
9 약분하면 분자에 3이 남고요. A 분모가 A, 분자가 A제곱이니까 분자에는 A만 남아요. 그리고 B는 B를 B로 나누니까 1이죠. 그래서 이 결과는 3A가 됩니다. 두 번째, 역수를 곱하는 방법은 역수를 곱하는 방법을 하면 곱하기가 되죠. 네, 그래서 9A제곱 B를 3A분의 1과 곱하는 것과 같았어요. 우리 이것도 분수꼴로 바꾸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약분 이렇게 해주면 3, A를 약분하면 A, B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3A 똑같아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쉬운지 계산을 해보면서 아무거나 방법을 선택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의 경우였어요. 이번엔 더하기와 빼기를 하는 거였는데 우리 특별히 2차식에 대해서 더하기와 빼기도 배웠습니다. 2차식의 더하기 빼기는 만약에 x제곱 2차항의 개수끼리 계산하고 x 1차항의 개수끼리 계산하고 또 상수끼리 계산해서 그 결과를 써주면 되었죠. 그래서 2차식이지만 x에 관한 2차식이 아니라 y에 관한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z에 관한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같은 문자에 대해서 항과 개수가 같은 식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그 개수만 계산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3x제곱 x제곱 더해서 4x제곱이 나오고 x는 마이너스 x와 x끼리 더해서 0이 됐죠. 그래서 1차항은 없어요. 상수는 1과 마이너스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답이 4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랑 같아요.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식을 풀어서 쓰는 것을 우리는 전개한다 라는 말로 배웠습니다. 즉 2A랑 A랑 먼저 곱해서 2A제곱이 나오고 2A랑 B랑 곱해서 2AB가 나오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더하기였으니까 더하기로 연결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건데 우리 이 내용은 나누기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수로 하거나 아니면 역수를 곱하기 두 가지 방법을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나누기 2a를 우리 분수꼴로 표현하는 거를 볼까요? 분수로 표현을 하였을 때 우리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는 게 가장 깔끔한 형태였어요. 그러면 2a분의 분자는 a제곱 더하기 2ab니까 얘는 이렇게 더하기,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할까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빨간색 먼저 보자. 2a분의 a제곱은 a가 약분되니까 2분의 a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더하기죠. 더하기, 파란색은 2a분의 2ab니까 얘는 결과가 더하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 얘는 어떻게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3 더하기 4라고 하면은 이거 그대로 남기지 않죠. 7이라고 계산해서 결과를 내는데, 그럼 2분의 a 더하기 b는 어떻게 해서 더 깔끔하게 나타낼까요? a와 b는 같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수를 곱하는 것도 볼까요? 역수를 곱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2a의 역수가 2a분의 1이니까 곱하기 2a분의 1로 되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랬죠?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2a분의 1 곱하기 a제곱 더하기 2ab랑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더 쉽게 되겠죠. 2a 곱하기 a제곱은 2분의 a, 가운데 더하기니까 더하기,
종소리가 들려서 다시 계산을 할게요. 여러분 종소리 되게 오랜만에 듣죠? 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2a분의 a제곱 하면은 2분의 a 더하기 2a분의 2ab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약분 다 해주면 2분의 a 더하기 b라는 결과가 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중단원의 개념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러면은 OX 문제로 정말 잘 정리가 됐는지 같이 해결해 볼게요. 1번 x제곱 곱하기 x세제곱을 간단히 하면은 x5제곱일까요? 네, x제곱은 x를 2번 곱하는 거였고 x세제곱은 x를 3번 곱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얘는 x 5번을 곱하니까 x 5제곱이 맞겠죠. 네. 근데 우리 지수법칙 배웠으니까 더 간단히 해볼까요? x의 2 더하기 3, 즉 x의 5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의 6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에요. 얘를 간단히 하라고 하면은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되는데 6이 3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분수가 아니에요. a를 써주고 6에서 3을 빼주면 되었죠. 그래서 a의 세제곱입니다. a의 제곱 아니죠. x가 되겠습니다. 3번은 두 단항식의 곱셈이에요. 2x 곱하기 4분의 3x 세제곱. 그러면은 계수끼리 곱해 봅시다.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그다음에 x는 x 1개, x 3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4분의 3은 2분의 3이고 x 곱하기 x 세제곱은 지수법칙으로 x의 4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3 x 4제곱이 돼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4번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도 어렵지 않죠. 분배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a랑 7a랑 곱하고 a랑 b랑 곱한 것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7a는 7a 2번, 그러니까 제곱. 가운데 빼기 a 곱하기 b는 ab죠. 그래서 7a 제곱 마이너스 ab니까 동그라미. 5번은요 두 개의 다항식의 덧셈인데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할 거예요. 먼저 나와 있는 문자는 a 그리고 b 두 개인데 a랑 b 모두 차수가 1이니까 1차, 그러니까 빨간색끼리 더하고 파란색끼리 더하면 됩니다. 빨간색 볼게요. 빨간색은 a였죠. 3 더하기 2니까 5 해주면 되고 b는 2 마이너스 1이에요. 2에서 1 빼면 1 더하기 1인데 1은 생략하죠. 그래서 5a 더하기 b입니다. 3b 아니죠. 그래서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초 문제를 같이 보면서 문제를 같이 다시 해결해 볼게요.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기억은 a 곱하기 a가 2a냐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어요. a 곱하기 a는 a 제곱이에요. 그러면 a 제곱과 글씨가 2a의 차이점은 뭘까요? 둘 다 a를 2번인데 a 제곱은 곱한 거, 2a는 네 맞아요 더한 거예요. 그래서 곱한 것과 더한 것의 차이가 있죠. 근데 기억은 틀린 말이에요. 니은은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이게 아까 봤던 지수법칙 세 번째에서 두 번째였어요. m과 n이 같은 경우. 그럴 때 우리 결과는 1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결하지 않아도 2의 세제곱은 1에 3번 곱한 거니까 8이에요. 뒤에도 그럼 8이겠죠. 8 나누기 8 1이죠.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을 볼까요? a의 세제곱에 4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의 의미는 a의 세제곱을 4번 곱하는 거니까 a의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a의 12, 4, 3, 12가 됩니다. 즉 7은 아니죠. 디귿 x. 리을 볼까요? 마이너스 b 세제곱에 a 제곱의 제곱인데 우리 아까 지수법칙에서 얘는 2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건데 조심해야 할 거는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숨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숫자에도
2가 영향을 주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b의 2, 3, 6 분의 a의 2, 2, 4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b의 6제곱 분의 a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리을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2번은 식을 간단히 하는 건데 지수 법칙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a의 7제곱 곱하기 b의 3제곱 곱하기 b의 5제곱 곱하기 a의 3제곱이에요. 그러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동류한끼리도 곱해주면은 a의 7제곱 곱하기 a의 3제곱 곱하기 b의 3제곱 곱하기 b의 5제곱으로 쓸 건데 얘는 왜 가능했어요? 곱셈의 교환 법칙. 그래서 얘는 a의 7 곱하기 a의 7제곱 곱하기 a의 3제곱 우리 a의 10이라고 이제 바로 말할 수 있고 b의 8제곱이니까 곱하기 기호 생략 a의 10제곱 b의 8제곱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a의 10제곱 b의 8제곱 2번 볼까요? x제곱 나누기 x 7제곱 곱하기 y의 3제곱 곱하기 y. 우리 나누기를 선생님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역수를 곱하는 거를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x제곱 곱하기 x 7제곱분의 1 곱하기 y의 세제곱 곱하기 제곱 y니까 4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x의 7제곱분의 x제곱 y 4제곱인데 x를 약분할 수 있죠. x제곱으로 약분하면 얘는 7에서 1을 빼니까 5가 돼서 x 5제곱분의 y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x 5제곱분의 y 4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3번 같이 볼까요? 3번 먼저 좌측에 있는 식들을 다 계산을 해볼게요. 3이라고 먼저 적고 1 3분의 2 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9x. 이제 이것도 우리 쉽게 할 수 있죠.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9 곱하기 x제곱 곱하기 x. 3을 약분하면 마이너스 6 x 세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8의 x 4제곱 y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y 제곱의 제곱인데 우리 사칙 계산에서 순서는 곱셈과 나눗셈 먼저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하는 건데 괄호가 있다면 괄호를 풀어주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제곱을 여기에도 영향을 줘서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은 앞에는 8x 4제곱 y제곱이고 곱하기 뒤에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그 다음에 x 곱하기 x제곱. 그 다음에 y의 2는 4. 그래서 y 4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개수 8 곱하기 4, 32. x는 4개 있고 뒤에 2개 있으니까 6개. y는 앞에 2개, 뒤에 4개니까 6개. 그래서 32, x 6제곱, y 6제곱이 답이 됩니다. 3번 볼까요? 3xy 세제곱의 세제곱 나누기 2분의 9 x제곱 y 4제곱이에요. 괄호 먼저 풀어줍시다. 3의 세제곱은 27, x의 세제곱은 x 세제곱, y 세제곱의 세제곱은 y의 9제곱. 그리고 나누기를 역수로 곱하는 방법을 사용할 건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되게 강조했었어요. 얘 역수는 9분의 2 x제곱 y 4제곱이 아니라 9x제곱 y 4제곱 분의 2라는 것을. 그래서 9x제곱 y 4제곱 분의 2가 약수니까 곱해주고 약분을 해볼까요? 9, 3, 27 x제곱이 없어져서 x y 4제곱이 없어져서 여기 5. 그래서 6x y 5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연결해 볼게요. 우리 1번은 마이너스 6x 세제곱이니까 가. 2번은
32 x 6제곱 y 6제곱이 나왔으니까 다. 3번은 6x y 5제곱이니까 나로 연결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4번에 1번 5a 더하기 3b에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4b라는 식을 빼는 거예요. 즉 다항식의 뺄셈이죠.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먼저 이 빼기가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하면 5a 더하기 3b 플러스 2a 마이너스 4b가 됩니다. a는 a끼리 b는 b끼리 계산하면 7a 마이너스 b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7a 마이너스 b. 2번 2차식의 계산이네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 더하기 4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6. 2차식이니까 2차항, 1차항, 상수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2차항은 1과 4를 더하니까 5x제곱이 돼요. 1차항은 마이너스 3과 9를 더하니까 6x가 되고 상수는 5에서 마이너스 6을 더하니까 5 빼기 6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번은 5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이 돼요. 3번은요 2차식끼리의 계산인데 전개도 한번 해야 돼요. 전개도 해볼까요? 7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 빼기 2에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 그러면 앞에 7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를 써주고 마이너스 2를 전개해 봅시다. 곱해서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8 이래서 2차식의 계산 x제곱은 7 빼기 4 3x제곱 1차 항은 2x 더하기 6x니까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3번은 3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13이 돼요. 우리 이렇게 오늘 교과서 43페이지에 중단은 학습점검 첫 번째 페이지를 풀어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수학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